트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임은 앞트임, 뒷트임, 그리고 밑트임, 그리고 앞트임을 위로 하는 윗트임,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걸 합쳐서 사방트임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동양 사람들은요, 이 앞쪽 부분에 몽고주름이란 걸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요, 눈 앞쪽이요, 이렇게 물고기 입처럼 톡 튀어나왔어. 우리도 이렇게 이 몽고주름을 옆으로 이렇게 당겨보면 그 앞쪽에 이렇게 요런 누구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몽고주름 피부가 이렇게 여기를 덮고 있는 거죠. 이걸 몽고주름이라고 해요. 사실 몽고주름은 이 앞쪽 부분만 덮는 게 아니라 저 안쪽까지, 저 중간 이후 눈동자 안쪽까지 다 같이 덮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트임이라는 건 여길 열어주는 건데, 앞트임은 몽고주름 제거가 아니에요. 앞트임만으로는 몽고주름을 제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몽고주름은 이 앞쪽 눈머리에서부터 중간 이후까지 계속 당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트임으로 이 부분을 열어주고 쌍꺼풀 라인을 살려서 위쪽으로 열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간혹 가다가 앞트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쌍꺼풀은 안 하고 앞트임만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생각보다 예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렇게 연다고 해보죠. 근데 너무 많이 열면 이 눈매 라인보다 더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굴곡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외국 사람처럼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 몽고주름 수술 앞트임 수술 잘못해서 앞트임만 딱 한 경우에는 이 앞쪽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걷어 올리는 게 바로 적절한 크기의 쌍꺼풀로 피부를 접어줘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앞트임 하는 부분, 앞트임은 몽고주름의 앞을 열어주는 거죠. 제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윗트임은요, 간혹 가다가 미간은 좁은데 이 앞쪽을 많이 덮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렇게 열기보다는 위쪽으로, 이 몽고주름 자체를 위쪽으로 고정시켜주는 거, 위쪽으로 옮겨서 이동해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이 윗트임도 사실은 앞트임이라고 했어요. 에피칸토플라스티라는. 하지만 위쪽으로 이 내측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퍼 사이드로 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윗트임이란 말로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사실 이제 앞트임이나 윗트임, 특히 앞트임을 하게 되면 몰려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제 앞트임을 하신 경우에요. 보면 위에 게 하기 전이고 이제 밑에 게 한 거거든요. 어느 게 더 몰려 보이나요? 우리가 눈이 몰려 보인다는 거는 눈에 눈동자가 몰려 보이는 거죠. 여기서 보면 눈동자 앞쪽에 있는 흰자가 적으니까 마치 눈동자가 안쪽으로 돌아간 것 같이 내사시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앞트임에 의해서 앞을 열어주고 앞쪽에 흰자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마치 눈동자가 안쪽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트임이 몰려 보이는 효과는 앞트임을 해서 몰려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트임에 이제 흉터가 있다고 그러죠. 흉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흉터예요. 그렇지만 이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연장되는 선이고 이 부분에는 원래 약간의 주름이 있어서 그 주름에 의한 굴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름에 의한 굴곡에 맞추면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흉터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옛날에 한 앞트임 중에서는요, 굉장히 안 이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저거다. 지금 앞트임만 한 경우예요. 앞트임만 한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죠. 앞트임만 했기 때문에 여기가 덮여 있는 거죠. 사실 쌍꺼풀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트임만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앞트임 너무 과하게 해서 흉터가 잘못된 위치에 있어서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몽고주름 복원술을 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너무 과감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뒷트임이에요. 뒷트임하고 밑트임. 뒷트임하고 밑트임은 눈의 뒷부분에 윗 눈꺼풀하고 아랫 눈꺼풀이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야 눈이 끝난 거죠.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윗 눈꺼풀은 위로 올라가고 아랫 눈꺼풀은 아래로 내려가서 이 부분, 이만큼의 눈의 크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말이죠. 이 안쪽에는 이런 안구가 있잖아요. 눈의 흰자가 뭐예요? 안구의 색깔이잖아요. 안구의 색깔이 눈동자와 나머지 안구는 하얗잖아요. 흰자라는 게 결국은 이 안구의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거보다 더 열면은 거기는 흰색이 있나요? 없죠.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 빨간색의 결막이 드러나서 보이고 빨간색의 흉터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뒷트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흰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 예쁘다고. 그리고 밑트임이라는 건 이걸 열고 나서 자꾸 다시 붙으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결막 쪽 안쪽으로 이만큼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트임이라는 거는 눈 아래쪽으로 하는 눈매 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매 교정은 눈 윗꺼풀을 위쪽으로 올리는 게 눈매 교정이잖아요. 밑트임은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눈매 교정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당겨주면 속눈썹의 위치가 변하거나, 그건 눈매 교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밑트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속눈썹의 위치가 변하거나 결막이 많이 노출되거나 해서 이 역시도 너무 많이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바로
밑트임하고 뒷트임하고 밑트임을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뒷트임하고 밑트임은 같이 하시는 게 대부분 많고요. 물론 뒷트임만 해도 돼요. 하지만 뒷트임의 효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밑트임을 하는데 뒷트임은 안 하고 밑트임만 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릴 게 있어야지 내리지. 여길 열어줘야지 내릴 게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오늘은 앞트임, 윗트임, 뒷트임, 밑트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